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5년 동안 보면 주요 기술주들 중에서 2210%의 어마어마한 상승률로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 리더의 주가는 2024년 현재까지 88% 상승했고 5월 10일까지 보면 지난 3년 동안도 531%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 기간 동안 올해 들어서 현재 10%, 또 3년 동안은 3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의 상승은 대부분 회사의 AI 지원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및 데이터 센터용 관련 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은 첫 인공지능 칩을 개발해서 내년에 출시할 계획을 밝힌 데 힘입어서 오늘 7.71%나 급등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ARM이 현재 AI 사업부를 설립하고 대규모 칩 생산 협력업체를 찾고 있으며 2025년 초 프로토타입 AI 칩을 출시하고 가을부터 본격 제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새로운 인수 합병을 모색하는 계획과 함께 소프트뱅크가 AI 분야에 10조 엔, 64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이 일환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22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반대로 ARM 인수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ARM은 현재 엔비디아, 애플, 삼성과 같은 회사에 칩 설계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ARM이 파운드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ARM 라이선스 고객사인 다른 기업들과 더 긴밀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애플리케이션에는 연산 능력과 엄청난 양의 전력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ARM이 자체 AI 칩을 출시한다면 비용 경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등 다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겠지만 AI 부분의 수익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반도체 인텔, 그동안 인텔만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일랜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오늘 올랐습니다. 아일랜드의 반도체 제조 공장에 1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회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로 주가가 오늘 2.2%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상보다 뜨거운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의 92%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 실적으로 주식이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가운데 약 80%가 월가의 예측을 능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S&P 500 기업의 80%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7.8%의 실적 증가율은 4월에 예상했던 5.1% 증가율을 넘어섰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수익은 이달 22일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49%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의 증시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에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경제 보고서를 살펴보면 5월 15일은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지난달에는 3.5%였는데 이번 발표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를 예상합니다. 시장에서는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헤드라인 기준 0.4%로 전월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CPI는 예상보다 강한 1분기 실적 시즌 이후 주식이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CPI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지표는 개인소비지출 PCE입니다. 정책 입안자, 기업 및 소비자는 CPI 보고서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CPI 보고서는 경제의 물가 추세를 반영을 하고 소비자 지출 및 비즈니스 전망을 형성을 하고 연준의 정책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4월 물가 역시 1월부터 3월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 경우 올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투자 심리는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JP모건의 앤드류 타일러 미국 시장 정보 총괄은 S&P 500 지수가 수요일 CPI 발표 후 어느 방향으로든 1% 정도 움직일 것이라면서 예상보다 더 높은 CPI 상승률이 핵심 리스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둔화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 들어서 1월부터 3월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예상하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도 기존 6월에서 9월 이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페드의 일부 매파 인사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예상보다 계속해서 높게 나온다면 오히려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서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화요일 발표되는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4일 화요일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와 함께 연설할 예정으로 연준의 현재 생각에 대한 추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소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의 생산 비용을 측정하므로 PPI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달 CPI에 대한 선행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PPI는 정책 입안자들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주에는 페드 인사들의 발언 일정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13일엔 오늘 필립 제퍼슨 페드 부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페드 2인자 필립 제퍼슨 부의장은 올해 1분기 인플레이션 감소가 약화됐으며 이는 우려의 원천이라면서 제한적인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4일엔 리사 쿡 이사, 15일엔 미셸 보먼 이사의 발언이 나옵니다. 16일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또 17일엔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14일, 15일 물가지표 발표 이후 페드 인사들의 발언은 향후 통화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기회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상당수 다른 연준 인사들 간의 입장이 다소 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물가 지표는 주목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보조를 맞추는 듯 연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더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며 필요할 경우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 물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한쪽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